전문가와 오늘 뿌리장 흐름을 예측하고 공략주까지 만나보는 시간 정효재 모닝스탁 출발합니다. 정효재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PPI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오늘 우리 이제 국내 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를 다시 한번 또 7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올랐던 유가도 좀 소폭 밀리면서 이번 특히나 올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건 예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확률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9월 달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확률이 한 50%대에서 어제 40%, 오늘 같은 경우에 또 30%대까지 줄어드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연내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했는데, 금리 동결로 굉장히 좀 우세하게 좀 터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S&P 500이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등 미증시 자체도 전체적인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좀 유입이 상당 부분 이제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먼저 미증시를 좀 놓고 살펴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8%가량 26,800포인트까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0.13%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0.4% 수준, 장중 뭐 2%까지 올랐는데 그런 이제 상승폭을 내주면서 전체적으로 초반 강한 흐름들이 종가에는 조금 밀리면서 0.4%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개별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특히나 하이닉스 ADR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 ADR이 168달러 수준, 등락률이 9% 가까운 좀 급등이 나왔어요. 168달러면은 현재 환율로 한 230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인데, 오늘 저렇게 ADR이 8% 넘는 급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본주도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165에서 170만 원까지 좀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렇게 크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샌디스크가 투자자이나 행사가 있었습니다. 투자자 행사에 대한 호평이 좀 나오면서 13%가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28년도부터 30년도까지 연간 한 10% 중후반에 매출 성장치를 좀 제시를 하면서 특히 잉여 현금 자체를 100% 주주 환원한다 이런 방침을 보여주면서 샌디스크에 대한 훈풍이 하이닉스까지 옮겨가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야간 선물 시장을 좀 놓고 보면은 야간 선물 시장도 2%가량 올라오면서 대차 1,100포인트까지 찔러주는 모습이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뭐 고려한다면은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한 2%대 개판능 출발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WTI 유가가 81까지 밀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1,415까지 내려온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제죠. 어제 21선 돌파 이후에 재차 6,800포인트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120선, 121선 구간을 재차 찔러주는 어, 다리가 나왔어요. 밴드 상단이 이제 7,000포인트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낙폭 자체가 워낙 이격을 많이 벌리면서 기존의 정배열 흐름에서 다시 한번 역배열로 넘어간 그 흐름 자체가 불과 7월달 한 달 동안에 빠르게 나왔던 만큼 델타 7,000포인트를 오늘 돌파를 해주는 시도가 좀 보일 것이라고 좀 나오고 있고, 7,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뭐 중간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재차 기존의 이제 저항선이었던 구간 6,500포인트가 다시 한번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500 지지, 7,000 돌파 기준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850 전후에서 힘을 좀 비축을 하는 모습입니다. 850 구간에서 가격대를 좀 밟아 다지면서 기존의 뭐 61선이나 위에 위치하고 있는 121선이 최대한 좀 하단까지 좀 더 내려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900포인트나 950포인트까지 다시 돌파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좀 부침이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 외에 2차전지 종목이라든지 뭐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또 상방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반에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재료 속에서 우리 시장 강세 출발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앞단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샌디스크 훈풍의 SK하이닉스 ADR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7%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이 흐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하이닉스 일단 ADR 자체가 강하게 올라갔고 거의 9% 가까운 상승이 나와졌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ADR이 빠지고 같이 본주까지 이어지는 그 악순환이 지속이 됐다면은 지난 7월 말부터 선순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본주가 올라가고 또 ADR이 올라가고 다시 또 본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8월 4일이었죠. 4일에 글로벌 메모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샌디스크와 공동으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HBF에 대한 1세대 표준 규격을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HBM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HBF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HBF에 대한 그런 이제 중요도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전력에 대한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품으로 이제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HBF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HBM보다 다 모든 것이 많게는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이상 상향되어 있는 그런 개선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년 초에 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은 랜드 부분에서 수익성이 지금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더 추가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특히 올해 뭐 26년도 이제 8월 달 이번 달 기준으로 글로벌 반도체 월가 매출 자체가 최초로 1,2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1,2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HBM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뭐 수요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HBM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일단 하이닉스 자체가 뭐 실적이나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5월 달부터 해서 6월 달에 상당 부분 빠르게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올 때도 좀 급하게 나왔지만은 이런 점들이 점차 안정화돼 가면서 다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기존의 120선과 21선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제 160만 원 돌파를 하면서 163만 원까지 21선 돌파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완전하게 안착되지는 못했습니다. 21선을 강하게 끌어주지는 못하다 보니까 안착되는 흐름까지는 안 나왔는데 재차 오늘 같은 경우에 충분히 21선 돌파를 다시 한번 해주면서 165, 많게는 170만 원대까지도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당초 갭되면서 뭐 165만 원대 상승 출발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오늘 170만 원대까지 재차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145만 원대를 잡아가시고 추가 21선 돌파 시에 170만 원대 가격을 또 밟고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나 긍정적인 부분이 최근에 수급 주체를 놓고 보면은 최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기가 외국인 수급이 2거래일 연속해서 양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뭐 6월 달이나 뭐 7월 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외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환율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기조로 흘러가다 보니까 환차손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이런 수급에 대한 흐름이 외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재차 오늘 하이닉스가 추가 165에서 170만 원까지 돌파 시도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이런 추세를 끌고 가면서 좀 더 여유 있는 관점 템포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HBM에 대한 점유율 기대감, HBM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야 전고점을 또 다시 뚫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인의 이 수급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금 오늘 21선 돌파하면서 170만 원 회복할 수 있을지 프리장에서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삼성 전기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8월 5일에 프리장 공략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4,400억 원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뭐 MLCC 기대감, FC, BGA에 대한 기대감 유효한데 오늘 삼성전기 어제 급등에 이어서 어떤 흐름 보일까요? 네,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8월 5일이었죠. 8월 5일 날 이제 프리자 공략주로 들렸던 종목인데 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 주도주 역할을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다시 한번 150만 원 돌파가 나오면서 삼성전기 자체가 특히나 어제 글로벌 투자은행 이제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기를 가장 선호하는 그런 이제 주식 중에 하나 최선호 주다라고 이제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에 주가가 추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뭐 8월 들어서만 주가 수익률이 이제 30%가 넘어가는데 최근 빠져나갔던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쏠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예요. 이쪽으로 강력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고 일단 삼성전기 자체가 엔비디아 AI 서버용에 대한 FC, BGA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큰데 또 그 차세대 AI 칩 자체가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진 자체가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또 크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AI 서버용 칩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라든지 층수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다 보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삼성전기가 이 시장을 뚫어내고 엔비디아나 AMD, 테슬라 이런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핵심 파트너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수요 자체가 27년도까지 전체 물량이 거의 뭐 다 차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해도 뭐 사실상 28년도에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요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또 올라오고 있고 AI에 대한 이런 수요가 올라가면서 또 특히 중요한 게 MLCC예요. MLCC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특히 MLCC가 중요한 게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가격이 또 30%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가능성을 굉장히 또 크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진이 높은데 거기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 영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이라 거기에 따른 수혜를 삼성전기가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고 MLCC나 기존의 뭐 FC, BGA에 대한 수요 자체도 늘어나지만은 미래 지향적인 또 동력원으로 유리기판이 있어요.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이 뭐 28년도, 29년도에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에 대한 이 유리기판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면서 미리 현재적으로 모멘텀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좀 주가를 부양을 하고 있고 최근 뭐 삼성전기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8월 4일 이후에 21선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풀이자 공략주로 들였던 그날 20%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120만 원대, 120에서 125만 원, 21선에 걸쳐서 가격을 한번 밟아 다지고 위에 깨졌던 240선이라든지 위에 11선인데요. 11선 구간을 재차 위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재차 밴드 상단 61선 자리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지난 6월달 정고점이었던 240만 원대 구간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다른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탄력적으로 주가 회복이 나오면서 61선 재돌파를 좀 노리고 있고 오늘 하이닉스가 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65에서 170만 원대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은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재차 160만 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61선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기존에 삼성전기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 지금 구간에서 뭐 단기 목표가를 잡아도 200만 원대까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뭐 실적이나 뭐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초까지도 흐름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난 정고점 240만 원대 돌파를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시간 자체가 뭐 빠르게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가능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의 이제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 수급 추세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기가 외인들 양매수세가 이거래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기존에 뭐 8월달부터 해서 7월달 깔려 있는 기간 수급 자체가 굉장히 기관들이 계속해서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자면 175만 원대 구간에서 눈여겨보시고 지지 라인은 여전히 110만 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긍정적인 모멘텀 공유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5일에 이 프리장 공략주로 주셨고 바로 20% 급등세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AS타임 가져볼 텐데요. 요즘 이 프리장 공략주 주시면 이 프리장에서도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공략주 AS타임에서는 이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불이장 공략주로 잡아들이는 종목들이 뭐 그날 당일에 뭐 많게는 20%, 뭐 30% 계속 강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데 8시 이전에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뒤늦게 뭐 늦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항상 종목에 대한 메리트 있는 가격, 매수가까지 준다면 항상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스윙 관점에서도 좋은 종목 위주로 잡아들이는 거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프리장 공략수를 뒤늦게 확인하시더라도 매수가 이하에만 가격대가 있으면 충분히 또 볼 수 있다라고 좀 여겨지고 있어요. 일단 어제 드렸던 TFE를 먼저 살펴보면은 TF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국내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테스트에 대한 전체 모든 토탈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TFE 차트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 10% 넘는 상승이 이어지면서 꾸준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어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당초 제가 프리장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올려드리면서 당초 8시 시작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그대로 이제 45,000대까지 장중 10% 넘는 급등 이후에 장 마감하고 NST 또 시간에서 8시까지도 재차 올라오면서 38,000원대, 38,000원, 39,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주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CFE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목표가 키워가시면서 45,000원대까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끌고 가시라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태웅도 하나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태웅도 제가 7월 30일 날 프리장 공략수로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공략주 이후에 7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웅 1차 목표가가 33,000원이었는데 어제 돌파가 나왔죠. 어제 돌파 나오고 추가 추진까지 이어지고 있고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45,000원대까지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에 45,000원대까지 끌고 가시고 코리아 서킷까지 한 종목 더 보면은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8월 6일 날 프리자 공략수로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8월 6일 돌파 이후에 21선 뚫고 그대로 추가 상승 이어지면서 7만 원대까지 계속 꾸준한 상승 이어가고 있죠. 벌써 30% 넘는 이제 수익자리를 좀 두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8만 원대에서 한번 물량의 30%, 30에서 50% 수익 대응을 하시고 구태여 지금 자리에서 6만 원짜리를 깨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추세를 유지하시면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공략주에 대한 AS 타임 가져봤는데요. TFP, 태웅,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프리장에서 집중해봐야 할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프리장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 일단 뭐 자리 자체가 워낙 저점에서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좋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섹터 자체가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화물 제조 관련된 이제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 글로벌 1위 점유를 하고 있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른 기자재 업종들 대비해서 특히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이런 조선이나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보통 평균치가 3에서 5% 수준인데 이 기자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5%가 넘어가요. 많이 나올 때는 영업이익률이 25%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마진 제품들을 형성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이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너로 올라오면서 HD 현대 조선그룹이 글로벌 가스선 시장에 대한 수주를 굉장히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같이 이런 파트너십을 맺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주나 이런 발주 부분에서 특히 가스탱크 부분들은 외주 물량들을 이 기업이 다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이런 수주 물량들이 종목에는 수혜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수혜가 주가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또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료로 조선 기자재도 있지만은 특히 해양 플랜트 쪽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을 또 새로 신사업으로 정하면서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또 올라오고 있고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나 실적도 잘 나오는데 주가는 굉장히 아직 밸류에이션 대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과거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가 과거에 박스권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고 여전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21선 근처에서 이제 막 바닥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맥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수가를 빠르게 잡아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태웅이라든지 삼성전기 특히나 최근 코리아 서치트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반드시 매매자를 확인하셔가지고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에 대한 추가 힌트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통해서 정보만 입장하시면 됩니다. 정 기자의 모닝스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들사이트 경제TV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